2022년 12월 11일 일요일 오후 6시 5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낮에 여기 대신동 그 꽃동네에 와가지고 식사를 하고 조금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아직 이 꽃동네 밑에가 여기가 이제 공원인데 구독 공원이죠. 여기서 오늘 280회 허경영 그 총재님의 하늘궁 제 280회 강의를 여기서 들었습니다. 날씨가 이제 오늘이 11일이고 내일 12일, 모레 13일, 14일 그 수요일 아침 되면은 엄청 춥다고 하니까 영하 10도가 된다고 하니까 지금은 그렇게 춥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화요일 뭐부터는 많이 추워지는가 봐요. 수요일에는 영하 10도라고 하니까 오늘 그 총재님 그 말씀을 거의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총재님 그 강탄 축하 메시지 이제 해외에서 보낸 그 메시지를 이제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듣고 강탄 행사 그 지난주 일요일에도 듣고 세 번 보았습니다. 그래 이제 그 강탄 축하 그 동영상을 보기 전에 잠깐 이제 그 총장님께서 언급을 하시다가 말았는데, 그게 이제 그 이몽룡의 이제 시죠. 이제 금준, 준은 이제 그 술잔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금준, 금으로 만든 잔이다 이 말이지. 금으로 만든 술잔 이 말이지. 금준 미주 천인혈이요. 옥반가요 만성고라. 총루낚시 민루낚이요. 가슴고쳐 원성고다. 이제 이 시는 총재님께서 많이 강의를 하시니까 내같이 이렇게 좀 서당계 3년의 풍어를 얼름닫고 말이지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얽게 됩니다. 금준미주 천인혈이요 옥방가요 만성고라. 총루낚시 민루낚이요 가슴고쳐 원성고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총재님께서 이보다 더 아주 심하게 할 거다는 그런 말씀을 하려고 하시다가 말아버렸다고. 그 이제 그 동영상이 이제 준비가 되니까 그걸 말씀을 끊으셨는데, 이제 요즘에는 총재님께서 이제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안 하십니다. 아주 특히 현실 정치에 대해서는 못하게 안 하시죠. 거리를 두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내 같은 사람은 뭐 이제 구독자 수도 적고 적어야 됩니다. 적어야 마음대로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이 외부 딴 사람한테 퍼져나가지도 않고 그래요. 내 같은 경우는 말을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어느 정도 내 의사 표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어제 내가 1시간 이상 이렇게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중에서 내가 지금 오늘도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정치 평론가도 되며 또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완전히 바꾸려고 지금 이렇게 최고 선봉에 선 사람이 그 변희재 씨입니다. 그거를 잘 아셔야 되는데, 변희재 씨가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을 이렇게 바꾸고 있는 사람입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변희재 씨의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안진걸 소장이라고 민생연구소장인데 이분이 또 상당한 그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야 민주 세력에. 그리고 또한 김용민 그 박사님도 상당히 그 또 파워가 있는 분이고, 뭐 서울의 소리는 그 또 자기 나름대로 또 파워가 있는 그런 또 단체고, 그 시민 언론 더 탐사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나름대로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그 변희재 님이 이제 그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제야 세력의 이제 단체장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 언론 더 탐사에서 청담 게이트라 그러죠. 금년 7월 19일하고 7월 20일에 청담동 이제 그 고급 술집에서 첼리스트가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말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진실이 아니다. 진실이라면은 내가 법무부 장관 직을 걸겠다. 이제 그렇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했고, 최근에는 또 이제 10억의 이제 그 민사 소송을 이제 이렇게 걸었어요. 그 청담 게이트죠. 그게 그런 상태인데, 여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 시민 언론 더 탐사 이제 사무실에 6번 압수수색이라 그러죠. 그걸 했고, 또한 이제 뭐 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 변희재 님께서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요. 미디어 워치 6시, 보통 6시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5시에도 하고 4시 반에도 하고 그래요. 미디어 워치 자기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시민 언론 더 탐사에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요. 그러지 말고 기자회견을 해라. 기자회견을 하면은 이제 시민 언론 더 탐사가 이제 유리하다. 그리고 감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진실은 반드시 이기게 되고, 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합니다. 옛날처럼 이제 고문이 없으니까, 만약에 고문을 한다면은 고문하는 사람을 그냥 놔두지 말고 같이 덤벼가지고 얼반 죽여버리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요즘은 이제 고문은 없죠. 고문은 없는데, 하여튼간에 뭐 감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여튼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하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토요일 날, 어제죠. 어제 시민 언론 더 탐사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제 이 진실이 많이 이제 알려지는 거예요. 스픽스에서도 이제 왁자지껄을 통해 가지고 지금 그 진실을 지금 알리고 있죠. 알리고 있고, 서울의 소리는 뭐 아주 뭐 당연하게 알리고 있고, 아주 그 진실을 보도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뭐 이분들은 뭐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변희재 님의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그 보도해주는 방송체가 뭐냐니까 매불쇼라고 있습니다. 최욱하고 정영진이가 나와서 하는데, 그게 구독자 수가 많아요. 구독자 수가 건 한 100만 명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방송을 보면 한 100만 명 이상 이렇게 그 방송을 봐요. 보고, 또한 서울교통방송에서 이제 그 짤짤이 쇼라고 있어요. 박지훈 변호사가 이제 하는데, 거기에 나가서도 이제
변희재님이 이제 자기 주장을 펼치고 또 자기 방송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하고 이제 이래서 정말 그 깨어 있는 좀 어느 정도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의식주 문제로 이렇게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런데 잘 관리 신경을 잘 안 쓰죠.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이 조금만 늦어도 뭐 지각만 해도 그거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루 결근에는 더 안 되고 일반 서민들은 이제 먹고 사는데 생계를 유지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몰두를 하는데 비해 가지고 조금 깨어 있는 분들은 직장 생활 하면서도 여기에 참여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원을 또 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시민 단체죠. 시민 그 깨어 있는 의식이 깨어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현재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근데 강진구 기자라든지 강진구 기자가 있는 시민 언론 더 탐사 그리고 미디어 워치 이제 변희재 대표 그리고 이제 김용민 박사가 또 운영하는 그런 방이 있고 안진걸 소장이 또 운영하는 방들이 있고 있는데 여기 이제 주거 후원을 해요. 후원을 하면서 깨어 있는 시민이라 볼 수 있어요. 좀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어떤 그 여론을 이렇게 좀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제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워낙 그 기존 그 방송에서 지상파 방송 그리고 종방 이런 데서는 이제 권력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보도 자체를 안 하는 것도 있어요. 보도 자체를 아래 이제 그 태블릿에 대한 진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한동훈이가 2건이니까 10년 징역짜리를 2건 받으면 20년이라고 20년 받아야 될 그런 제약상을 이렇게 폭로를 했다고 했는데 기자가 한 사람도 안 왔다고. 기자가 한 사람도 안 왔어요. 그게 이제 지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제 깨어 있는 이런 그 유튜브 방송들은 그걸 다 보도를 하고 그래요. 여하튼 변희재님이 이제 그 지금 현재 그 여당의 고위직하고 이제 얼마 전에 만났다 그러더라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이제 태블릿에 대한 진실을 밝힌다. 이럴 때면 정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이인가 보더라고. 아주 이제 여권에 아주 고위직에 있는 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암만 그래봐도 보도를 안 한다 이게야. 국내 언론을 꽉 잡고 있으니까 KBS고 MBC고 뭐 SBS고 뭐 YTN이고 연합뉴스고 JTBC 뭐 MBN 채널A 여기서 보도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보도를 안 하면은 국민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뭐 스탈린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제 소련에서 스탈린이 그때가 1953년인가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죽었을 때에 보도를 안 하면은 소련 국민들이 몰라요. 모릅니다. 언론 방송에서 보도 안 하면 모릅니다. 그렇듯이 지금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보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잠잠해 가지고 없어질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제 이거는 완전 새로운 천지가 되는 것이 이제 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그래서 이 지금 잠잠하게 보도 안 했다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리고 유튜브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이 태블릿에 대한 진실을 알고 또한 1월 달에 이제 태블릿에 대한 그 진실에 대한 책이 이제 나오니까 출간이 되니까 한 18,0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대구 또 경남 부산 요쪽으로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변희재님이 이제 지금 현재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을 맨투맨으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 그러더라고. 왜냐하니까 지금 이제 당 대표 국민의힘당 당 대표가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정해져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당론을 지금 바꾸고 있다 그래요. 이때까지는 7대 3인데 그러니까 국민의힘당 당원 70% 그리고 30%가 이제 일반 국민들 이제 그래가지고 여론을 들어서 이제 당 대표를 뽑았는데 이것을 이제 90%는 당원, 10%는 일반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은 100% 전부 다 당원으로 할 건지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바뀌고 오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정강훈 목사 측에서 이제 많은 당원들을 끌어당겼다고 한 10만 명 정도 끌어당긴 것 같은데 거기서 상당한 이제 무시하지 못할 그런 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 이제 김기현이나 뭐 나경원이나 안철수 이런 사람들은 안 되고 유승민이 하고 이제 강신업이 하고 이제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강신업이 하면은 여권 안에서는 웃는다 그러더라고. 아이고 참 그런다더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아는 사람은 강신업이 가만 보니까 영남권을 완전히 물갈이 하려고 하는가 보더라고. 영남권은 뭐 쉽게 말해서 개돼지니까 여기에 내가 이제 이번에 부산시장 선거에도 내가 투표를 안 했다고. 왜냐니까 내가 투표 하나 안 하나 이미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국민의힘당 후보가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서 민주당이 될 수가 없거든. 될 수가 없다고. 그리고 광주에서는 국민의힘당이 당선 안 되듯이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영남권 대구 뭐 이런 데서는 여기서는 국민의힘당 공천 받으면 막 어떻게 하든지 된다고. 60%치 뭐 70대 이상과 할배들 뭐 치매 노인나 걸리는 할배들은 뭐 전부 다 국민의힘을 다 찍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은 공천만 받았다 그러면은 그진 당선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요. 부산시 서구도 마찬가지라고. 여기서는 민주당이 당선이 안 돼요. 민주당 아니라 무슨 세종대왕 할배가 온다 하더라도 안 된다고. 여기는 안중근 할아버지가 온다 하더라도 안 된다고. 여기는 국민의힘당 공천을 받아야 되는 곳이라고. 이 부산 서구가 그런 거라고. 부산 서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래요. 그래서 강신업이가 이제 그것을 세종대왕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 온다 하더라도 여기는 안 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공천 안 받으면 여기는 당선 안 돼요. 그러니까 공천을 받았다면 당선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뭐 그런 사람들 야 너가 이제 공천 안 간다. 완전히 강신업이가 물갈이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희재님이 이제 대구, 부산, 여기 경남 여기 이제 의원들을 만나서 맨투맨식으로 만나서 설득을 하고 막 그렇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하여튼 뭐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변희재님 하면 아주 뭐 쳐다보지 않아죠. 아이고 저 애 하는 건 뭐 소리가 무슨 뭐 가치가 있나 싶지만은 나는 그렇게는 안 봐요. 특히 이제 윤창중 씨 같은 경우는 변희재 씨의 비협도 발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볼 때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자기보다 나이가 한 20살 적잖아, 변희재가. 뭐 한 17살 정도 적지. 그런데다가 뭐 자기 과거 화려한 경력, 뭐 한국일보 41년 뭐 기자 생활한 거, 청와대 근무한 내력, 또 이제 뭐 과거에 이제 미국 뭐 하버드 대학에서도 자기 뭐 졸업을 한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연수를 좀 한 거고 일본에 가서도 연수한 그런 경력도 있고 이런 걸 모든 놓고 볼 때에 변희재 하면 아이고 저 어린애 이제 이렇게 취급한다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자세히 나는 양쪽 방송을 다 보니까 양쪽을 다 듣거든. 딱 들어볼 때에 변희재가 월등히 나아요. 그러니까 제 사람은 과거 사람이고 구석기세 구닥다리고 이 사람은 변희재는 완전히 쉽게 말해서 아주 파워가 강하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앞으로 전 세계 아시아에서 최고 가는 그 언론 방송의 이제 그 사장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변희재님은 나름대로 이제 자기도 이제 이런 분야에 뭐 그건 한 20년 동안 이렇게 이 계통에 있었다고. 그러면서 고소 고발 하기도 하고 고소 고발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검찰청, 경찰청, 뭐 경찰서 여기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요. 고소 당하고 고소한 것이 몇십 건, 한 100건은 넘을 것 같아요. 100건 넘지.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참 진짜 독서 백편 의자연이라고 독서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뭐 그 물미가 튄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이런 계통에 있다 오래 있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촉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 20대 총선 때 총선 결과를 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되겠다라고 자기가 직감을 했는데 그 사람 예언대로 직감대로 탄핵이 되었다고. 그렇게 한 사람이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는 없어요. 허경영 총재님 외에는 없어요. 허경영 총재님은 이제 2012년에 이미 이제 탄핵되리라고 이야기하셨고, 그 두 번째로 변희재 씨가 2016년 4월 총선 때 이미 박근혜가 탄핵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했다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분이 어떤 말씀을 잘 하느냐 그러면은 혁명 특별법을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이제 부역한 사람들을 처결하는데 전부 다 사형시켜 버린다 그러더라고. 자기 그냥 비디오 워치에 나와가지고 좀 그런 말을 해요. 이거는 분명히 한 말입니다. 내가 지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러면서 도살 처분한다 그런 말도 하더라고. 그래 어제 내가 그 말도 했는데, 도살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구제역 같은 게 발생하게 되면은 그 구제역 걸린 그 돼지라 무슨 이런 동물들이 진짜 죽는 그런 병인데, 이것이 이제 어떤 지방 딴 도시로 퍼져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 어떤 구역을 딱 설정해 놓고 거기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이제 그 돼지 뭐 이런 구제역에 이제 걸리지는 않았지만은 걸릴 확률이 있는 그런 돼지지. 돼지 이것을 완전 살처분해 버려요. 돼지나 닭이나 뭐 이런 것들 동물들을 살처분한다. 그러니까 구덩이를 깊게 파가지고 살아있는 그 닭이나 돼지를 이렇게 파묻어 버려요. 그것을 이제 도살이라 그러나 막 그렇게 하죠. 그런 표현을 그때 쓴다고. 그래야만이 딴 지역에 있는 이제 그 동물들이 살 수가 있으니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쓰는 말이 도살인데 도살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 자기가 볼 때는 완전 이거는 판사들도 썩었거든. 그리고 검사들도 완전 썩어도 오지게 썩은 거야. 검사, 판사 자기가 완전히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대한민국 검사가 완전히 이거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임은정 검사가 책도 써냈잖아요. 설마 검사가 이제 이렇게까지 조작을 하겠냐 하지만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조작질을 해가지고 위정 뭐 태블릿에 대한 조작을 해가지고 최서원이를 잡아놓고 박근혜를 뇌물죄로 엮어버린 이런 검사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설치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혁명특별법을 만들어서 도살 처분해 버려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구덩이를 파가지고 파묻어 버리는 것이 도살인데, 그런 강력한 표현을 쓰더라고. 이제 사형을 시켜 버려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것은 하나의 자비로운 하나의 행위다 이렇게 본다고. 어제 내가 그 말 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거는 한
고통이 한 5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면은 자기가 죽잖아요. 그러면 다시 태어나든지 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은 업대로 해가지고 다시 태어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피눈물을 흘리게 해야 된다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처분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 사형시키는 것은 하나의 자비를 베푸는 거라고. 그래,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돼요. 그거는 피눈물을 흘리게 해줘야 된다고. 눈에서 자기가 이때까지 먹은 음식이 전부 다 눈물이 돼가지고 흘러나오게끔 해줘야 된다고. 그게 뭐냐? 그게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가는 거라고. 그렇게 함과 동시에 자기가 참 인간이 되도록 해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한쪽으로는 좋고 한쪽으로는 그런 거, 그렇게 눈물을 흘림으로써 참 인간을 만들어주는 거. 그래야 그게 되는 거라고. 그게 참 자비라고. 그게 이제 다가온다는 거예요. 참 다가온다는 거예요. 완전 새 천지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과연 뭐 2023년 계면원에 이제 이루어질지는 사실상 뭐 나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뭐 변희재님 그 견해에 의하면은 뭐 내년 상반기에는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이 꼭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박윤서 선생님도 2023년은 아주 그 뭐 의미 있는 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또 어떤 뭐 점치는 분들은 말이지 뭐 주역을 놓고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은 2023년은 구름이 꽉 끼어 있는데 비는 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면서 이대로 이제 간다 이거지.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과연 나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과연 나는 뭐 하루라도 빨리 변희재님 그 말대로 내년 상반기, 내년 해봐야 이제 올해도 이제 한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뭐 20일 정도면은 이제 올해도 지나가는데 상반기에는 완전 새 천지가 되기를 나는 엄청 바라는 사람이죠. 바라고 이제 그 동시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일반 국민들 모두가 다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는 그런 바람이 일어나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언론에서 이제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고. 어떤 이제 본자 스튜디오에 있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KBS에서 나와가지고 말이야 한두 시간만 이렇게 떠들게만 이렇게 허경영 총재님이 말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면은 대한민국 사람들 전부 다 끌려올 거다 그렇게 하는데 여하튼 이제 그런 것이 있으리라 봅니다. 언론에서 며칠간만 떠들어주면 되니까. 그 일반 국민들은 쓸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당 100만, 일당 1000만이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6.25 사변이 1950년 6월 25일 날 일어났는데 그 6.25 사변 일어나기 전에 6월 24일 날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날 줄을 몰랐다고 볼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장차관들을 비롯해 가지고 뭐 이승만 대통령도 몰랐을 것 같은데 단지 이제 육군 정보국에 이제 김종필 그 당시에 그분이 소인가 모르겠어요. 김종필 씨가 그 당시에 6.25 날 때 계급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알았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때 나이가 1926년생이니까 24살 땐가 막 그 정도. 그때 자기가 소인지 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정보국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적 동향이 좀 심상찮다 그 정도는 알았던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이북 북한에서야 김일성이는 자기가 쳐들어갈 건 알았을 거고 밑에 이제 장군들도 알았을 거고 밑에 있는 뭐 부하 직원들이야 뭐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남한에서는 그렇게 확실하게 6.25 사변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거의 모르고 있었지. 일반 국민도 거의 모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직접 이제 전쟁이 터졌을 때도 몰랐다라는데 뭐 한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 눈앞에서 뭐가 이제 탱크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을 때야 이제 알았다고 하니까. 그렇듯이 일반 국민들은
특히 이제 먹고 살기 위해인데 급급하는 데만 신경 쓰는 사람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 강진구 기자가 누군지, 변희재님이 누군지, 김용민 씨가 누군지, 안진걸 소장이 누군지, 최진봉 교수가 누군지, 뭐 장윤선 기자가 누군지, 정봉주 씨가 누군지, 이런 사람들은 또 뭐야 그저 이동영 작가 이런 사람이 누군지를 말하. 정대택 씨가 누군지, 백은종 씨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만 급급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텔레비 지상파 방송 종방에서 한번 이렇게 두드려 주는 걸 보고서야 믿는다고. 그렇듯이 지금 미국의 이제 언론도 그 언론 마스크가 이제 들어서 가지고 완전히 이제 뭔가 변화가 올 것 같고. 변화가 지금 있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하여튼 언론 방송에서 뭔가 획기적인 일이 이제 일어나서 허경영 총재님의 그 위대성이 이렇게 밝혀짐으로써 언론에서 보도함으로써 한순간에 말이야 하루아침에 한 몇 분만이면 이거 대세가 확 뒤집어지거든. 그런 일이 내년 상반기에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불로유, 요거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아픈 사람들도 많고 또 이제 그렇잖아요. 아픈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고 뭐 어렵지 않으니까 허경영 이름을 적기만 하고 스티커에 이제 그 허경영 사진이 붙은 그 스티커를 붙이기만 하면 그 우유에 변화가 온다는 것을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이 조만간에 다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서서히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아마 후쿠시마 세신 문제가 또 터지지 않을까.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이 해결을 했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 엄청난 지지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변희재님의 말씀 그대로 윤석열 정부가 이제 하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 지금. 이 사람들은 구속만 시키기만 하면은 끝나는 줄 알고 지금 이제 그 재판을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그 정대택 씨, 예? 정대택 씨가 뭐냐니까 그 뭐 김건희 여사가 뭐 젊었을 때 그 별명이 줄리였다고 하니까 이제 저기서는 고발이 들어오지 나는 그런 사실이 아니다. 왜 그런 허위 사실을 공표하느냐 이래서 당연히 이제 고소를 한 거죠.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고 있는데 그게 그러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고. 구속시키면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변호사도 부르고 증인도 부르고 하는 과정에서 진실이 다 터져 나온다고. 그러니까 검사들이 얼마나 머리가 나쁘느냐고. 그리고 저게 김용민 박사도 지금 이제 고발 당했어요.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재판이 열리면은 거기서 이제 법정에서 죄인 이제 할 말을 한다고. 그럼 증인을 부르는 과정에서 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 진실은 이기니까. 그럼으로써 변화가 온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준미주 천리전이요 옥방가요 만성고라 총론학시 믿느냐요 가슴고쳐 원성고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제 총재님께서 아까 이야기하실 때에 앞으로는 엄청 큰 일이 이제 온다 그 말할 때 이제 그런 말을 좀 내가 조금 느꼈어요. 나는 원래 뭐 정치 내가 이 이야기는 뭐 항상 내가 하는 이야기지만은 누가 국회의원이 되든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누가 장차관이 되든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내 관심사는 사후 영혼 문제라고. 특히 기독교인의 입장에 서서 인간의 사후 영혼 문제 이것이 내 최종 관심사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를 초국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불교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또 하다 보니까 강정산의 그 말씀도 이해하게 되고 강정산 그 말씀 가운데 너희들은 손에 살릴 생자를 들고 있으니까 덕이 지추가 아닌가 이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하듯이 우리 어제 총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들은 이제 국가혁명당 우리 허경영 총재님을 따르시는 분들을 천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손에는 살릴 생자를 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강정선의 말대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봐가지고 우리하고 인연 맺은 사람한테 총재님을 한번 아련해봐라, 진짜 뭐 또 축복을 한번 받아봐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 그 사람들이 자기 복이라 나는 그 가자 이런 말은 잘 안 해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마음이 땡기면은 가는 거고 안 땡기면은 뭐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거라고. 그래요. 자기가 지은 복이 없으면은 총재님한테 못 가는 거예요. 어차피 10,000,000명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일찍 가나 늦게 가나 이제 이 차이점이지. 그러니까 그 세신 문제가 정리되고 난 이후에 100조 원을 일본으로부터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믿은 사람들 그때는 이제 군번이 어떻게 되나 2023년이 될지 모르겠네. 2023년 이후에 오는 사람들은 엄청 그 이제 좀 둔한 사람이잖아. 이제 머리가 빨리 안 돌아가는 사람이지. 눈으로 이제 직접 저게 예수가 말이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자기 제자들한테 나타났거든.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뭐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야, 나 예수가 우리 선생님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도마가 안 믿었거든. 나는 직접 손으로 만지보고 직접 눈으로 보고 그래야 내가 믿지. 난 너희들 말 못 믿는다 그랬거든.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거든. 뿅 하고 나타나니까 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말이지. 직접 보고 이제 직접 이제 그 부활한 모습을 직접 보고 직접 만지보고서야 그때서 이제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고서 믿는 사람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세신 문제 하나 정리되고 나면은 일본으로부터 한 100조 원의 돈을 받았다는 것이 이제 보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하루아침에 이제 또 믿게 되고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고. 왜냐하니까 이거 불교에 침참하거나 기독교에 세뇌가 돼 있거나 뭐 강정산에 세뇌되어 있는 사람은 세뇌가 돼 있는 사람은 그래도 안 믿어요. 그만큼 이 의식에 한번 세뇌가 되면 무서운 겁니다. 나는 그걸 다 벗어난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허경영 신인님을 한번 알아보고 정영원에 등록되고 축복 명패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이제 군번이 2000 뭐야 군번이 뭐야 2023으로 나간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총선 전에 뭐 이제 그 정의원이 돼가지고 한 번도 마음이 변치 않고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변치 않고 이렇게 온 사람들은 이제 또 조금 고찬 취급을 받을 거고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나는 이제 그래서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실질적으로 한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세계 황제가 되시고 또 그래서야만이 저 선천 종교의 결론인 이 세상이 완전 새로운 천지가 된다는 것을 새로운 천지가 되는 것은 신이님께서 일단 대한민국 대통령 이 현실적으로 되어서 그걸 디딤돌로 해서 세계 황제가 돼서 전 세계 모든 기아 문제, 전쟁 문제, 환경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정치판에 이렇게 관심이 많다 말이에요. 현실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의 그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정치인이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인이나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허경영 총재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전부 다 뭐 주입식 공부고 뭐 좋은 대학 가야 되고 그래야 서울 출세하고 오늘 그 총재님께서 주지육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출세해가지고 공부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출세해가지고 술 마시고 고기 먹는 거 그런 데 뜻을 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출세하기 위해서 참 진짜 그 사람이 자기가 돈을 벌면은 얼마나 깨끗한 돈을 버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성진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자기가 깨끗한 방법을 해서 다 승진이 됐느냐, 남의 눈에 피눈물 내게 하면서도 그렇게 했느냐, 이걸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치평론가들 중에서 뭐 변호사, 뭐 평론가, 또 정치인들 보면은 뭐 법조인이 많더라고. 그 공부하는 것이 전부 다 분별지란 말이야. 분별지. 무분별지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거다 이 말이야. 아이고. 자, 오늘은 또 그만하고, 여하튼 뭐 나는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그 시대가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기다립니다만은, 하여튼 뭐 두고 봐야 됩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2023년 기대를 해봅니다. 여하튼지 간에 그 허경영 총재님의 그 때를 향해서 지금 모든 국내외 정세가 흘러나가고 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상.